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박소연입니다. 여러분들 집 고를 때 어떤 것들 보세요? 집 구조 보실 테고 내부 인테리어도 보실 테고 전철역과는 얼마나 먼가 이것도 보실 테고요. 요즘은요 이뿐만이 아니라 집 앞에 공원이 있는지 없는지 화단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중요시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집을 고른 데 있어서 따질 조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중에서도 꼭 챙겨야 할 사항들을 저희 부동산 가이드에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부동산 가이드 출발하겠습니다. 주변에 한번 둘러보고 이곳은 한번 사보고 싶다. 혹은 내 집 팔고 싶다 하신다면 전화 주세요. 2077-6330번 전화 열어놓고 있고요. 797-0300번 문자 번호입니다. 문자로도 질문 남겨주시면 역시 답변해 드릴게요. 오늘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하는 날이에요.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주 월요일 한 주간 들어온 뉴스들 점검하고 있는데요. 지난 한 주간 부동산계 어떤 뉴스들 꼽혔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3위 키워드입니다. 서울시가 2025년까지 10개 노선을 연장해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화가 이뤄지는 노선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뒤 분석해보겠습니다. 2위입니다. 주택시장에서 외면받던 빌라가 부동산 시장의 대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세난을 견디다 못한 수요자들이 아파트 대신 빌라를 선택하고 있는데요. 우후죽순 생겨나는 빌라에 공급 과잉 우려는 없을지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서울 시내 도시철도 10개 노선 구축한다. 이 내용부터 좀 들여다볼게요. 지금도 교통이 편리한데 앞으로는 굉장해지겠어요. 일단은 어느 지역에 이게 계획이 잡혀 있는지 진짜 실효성이 있는 건가? 이거 좀 살펴주세요, 대표님. 네, 자 부동산은 여러 면에서 좀 어떤 게 좋아진다라고 한다면은 여건이 좋아졌을 경우에 이제 가격에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교통 계획이야말로 그냥 당장 이렇게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 서울시에서 도시철도 노선에 대한 대표적인 계획으로 따진다면 9개 정도가 있어요. 저 위쪽에 이제 우이 신설이라든지 동북선, 면목선, 그리고 9호선 4단계부터 해서 위례, 신사, 서부, 목돈, 신림, 남곡선 대체적으로 이런 쉽게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도 인터넷 통해서도 이제 알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각 지역에서 봤을 때 된다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 같은 경우 민감하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이런 도시철도에 대한 노선 자체가 어떤 관영이라든지 구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냐 아니면 민영으로 진행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 때문에 네. 지금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시기가 아니겠느냐 생각이 돼요. 실례로 뭐 경남 기업이 수주했던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해제가 되고 다시 또 다른 사업자를 선정해야 되는 그런 어떤 노선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노선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계획 안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사업이 진행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볼 필요가 있고요. 이런 부분이 이런 경전철이라든지 이런 노선이 지하철 기능하고 보태져서 얼마만큼 교통이 개선이 될 것이냐, 기존의 어떤 노선하고 합쳐져서 시너지를 높이는 경우가 있고요. 아주 미약하게나마 이제 반응을 하는 정도에 그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꼼꼼히 살피셔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특히 이제 아파트라든지 주거 환경이 얼마만큼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느냐를 미리 예측을 하고 놔둘 것인지 아니면 좀 그게 큰 영향이 없다라고 한다면 매도를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이런 개발 호재들이 들리고 있고요. 또 세부적으로 살펴볼 때는 어떤 종목이 요즘 부동산 인기 매물인가 좀 점검해 드릴게요. 빌라가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투자를 해봐야 될까요? 점검해 볼게요. 그런데 공급이 너무 많아서 이것 또한 공급 과잉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빌라 투자 어떻습니까, 네. 대표님? 자, 일단은 빌라는 똑같이 주거에 대한 종목일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파트 또 빌라 이런 쪽으로 해서 가격이 좀 올라갔다 또 가격이 앞으로도 올라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투자라는 분야 쪽으로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변이가 됐는데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갖고 있는 그런 빌라가 됐든 아파트가 됐든 좀 사고 싶은 어떤 구매력이 좀 받쳐져 있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 전세금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걸 대안책으로 삼는 곳이 결국 이제 빌라라는 부분인데 일단 지금 연립 다세대 인허가하고 착공되는 이 비율만 보더라도요. 사실 굉장히 높죠. 2014년, 2015년 모두 다가 인허가 되고 착공되는 이 분위기가 높은데 특히 이제 2015년에 대한 상반기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작년에 대비해서는 올해가 오히려 인허가라든지 착공하고 있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가격도 이제 높은 상태로 이제 거래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파트하고 비교를 했을 때 매매를 평당 금액으로 낮춰 본다면은 대략적으로 한번 1,154만 원 대비해서 평당 한 835만 원 정도로 해서 대략적으로 전체 한 12분의 한 8 뭐 이 정도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지역마다 틀려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중요 지역이다. 특히 이제 강남이라든지 아파트 가격이 비싼 곳 같은 경우에 빌라라는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는 굉장히 좀 차이가 좀 심한 즉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빌라 같은 경우도 충분히 좀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도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또 그렇지 않은 서울이든 어디든 서울에서 약간 외곽에 속한 것 같은 경우 아파트 가격하고 또 빌라 가격하고의 차이는 그다지 크질 않는다. 그렇게 된다면 노후된 아파트가 좋냐 아니면 좀 비좁은 새 빌라가 좋냐라고 한다면은 그것도 잘 구분해내서 좀 선택을 해 나가야지만 나중에 내가 되팔 때 조금 좀 걱정을 덜 한 상태로 이렇게 거래도 잘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생기고요. 거래량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뭐 12,000 또 2015년엔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차별이 나는 부분하고요. 특히 서울만 하더라도요. 굉장히 좀 차별이 많죠. 이렇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2배 정도 이렇게 거래량의 차등이 생긴다라고 한다는 건 그만큼 손쉽게 빌라를 매입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돼 있다. 자, 근데 이제 이걸 이제 투자라고 생각을 해서 전세끼고 아니면 월세끼고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지금 금액보다도 올라서 줘야 되는 부분이 어떤 것은 그렇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차별화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막연히 그냥 빌라라고 해서 어떤 손쉽게 얼마 소액으로 투자하는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략을 짤 때 이렇게 매매가, 전세가, 거래량 추이 저희 살펴드리고 있죠. 그런데 큰 그림을 놓고도 읽을 줄 아셔야 됩니다. 거시 흐름 좀 챙겨드릴게요. 키워드 첫 번째 담아봤습니다. 키워드 1위입니다. 미국 증시가 나흘 연속 떨어졌습니다. 4년 내 최저 수준까지 하락한 거고요. 중국발 악재와 더불어 금리 인상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우려감 함께 더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증시 하락의 원인과 함께 국내 부동산 시장 영향까지 점검해 드릴게요. 아니 국내 부동산 시장 내다보는데 미국 증시가 웬 말이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큰 그림을 그려봐야 된다라고 늘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세계 경기 둔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어떻게 되고 부동산 시장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이 부동산 시장을 에워싸고 있는 건 경제죠. 그래서 경제가 잘 돌아가느냐 이런 상태에서 유동성 자금이라든지 심리적으로 부동산에 투입될 수 있는 금액들 이런 부분이 많고 적음 또 많아지고 적어지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경제가 좀 돌아갈 때 부동산 시장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그 경제 상황 속에서 부동산의 거래가 많이 좀 늘어났다라고 하는 요인 중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금리가 지금 인하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그 경제 상황, 실정 이런 부분인데 지금 이게 미국에 대한 그 주식 상황이라든지 또 유가 하락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끼치냐
할 것이냐가 궁금할 것인데 일단은 미국의 금리를 조기에 인상을 하게 된다면 우리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방어적인 금리 인상설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이 금리를 우리가 인상을 하게 됐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동산 시장의 효과가 굉장히 조금 좀 빠른 시간 내에 좀 얼어붙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바깥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항들을 자꾸 주시를 해 나가면서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 경제를 봐야 되고 또 시장을 봐야 되고 이런 부분이고요. 지금 어쨌든 그 뭐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설에서 조금 이렇게 후퇴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 우리 부동산 시장이 지금 그나마 올 초부터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고 가격도 지금 좀 어느 정도 올라 있는 상태에서 얼마만큼 오래 지속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올 하반기까지 좀 이어지지 않을까를 감히 예측을 해보는 거고요. 그게 금리 인상이 될 수 있는 기간을 산정했을 때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이 시장 말고 내년을 바라야 될지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이밍을 우리가 조금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시장을 판단할 때 그 속만 짱짱 들여다볼 게 아니라요. 큰 그림을 통해서 또 미래를 좀 가늠해봐야 됩니다.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매일매일 함께 하시면 그런 것들 그냥 안겨드릴 거예요.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무료 세미나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이윤환 대표의 세미나 일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2015년 부동산 핵심 전략과 소액 투자처 바로 알기라는 주제죠. 8월 29일 토요일, 31일 월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797-0300번 문의해주세요. 참 매번 말씀드리지만 어려워요. 이 부동산 투자 왜 이렇게 어렵나 모르겠습니다. 좀 상황이 전반적으로 좋아지면 너도 나도 다 좋아질 텐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세미나 분위기 좀 점검해 주세요, 대표님. 일단 뭐 지금 시국인지라 북한 도발 여러 가지 이런 상황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봤을 때는 분명히 영향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얼마만큼 예측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부동산이 쉬워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방송을 통해서는 각 우리 시청자분들의 어떤 고민을 풀어내면서 각 현장마다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해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시장을 바라보느냐도 중요하지만 세미나를 통해서는 그야말로 전체적인 폭넓은 시장 총론이 되겠죠. 강론이 이 프로그램이라면 총론을 통해서 시장을 바라보고 내가 어떤 행동을 미리 예측을 해야 되는 내가 언제쯤 어떻게 움직여야지 정말 적시적소 때 좀 매도를 비싼 금액에 매도를 하고 싼 금액에 매수를 해야 되는 또 싼 금액에 매수를 한다면 어느 곳이 많이 가격이 오를 것이고 어느 종목이 가장 지금 효율적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공부 아닌 공부 그래서 시장을 자꾸 이해하는 공부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세미나에 오셔서 많이 조금 폭넓게 이해를 하시고 좀 디테일한 세부 상황까지 좀 들여다보는 좋은 시간이 되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휴가철도 끝났고 정말 그야말로 부동산은 산입니다. 그래서 산이 오르기도 쉽고 내리기도 쉬울 테지만 일단은 이런 그 시간을 통해서 부동산에 대한 예측 오르고 내리고 하는 부분을 명확히 조금 따져가서 미리 좀 예측을 하기 위해서 좀 공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강론의 장을 한번 펼쳐볼까요? 2077-6330번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NTN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느 곳 궁금해서 연락 주셨습니까? 네, 노원구 상계동 주공 3단지 좀 알아보려고 그러는데요.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주공 3단지. 네. 예. 뭐 어떻게 사시려는 거예요? 파시려는 건가요? 아니, 매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네, 매수. 앞으로 그 투자 가치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 네, 알겠습니다. 점검해 드릴게요. 상계동으로 한번 가보죠.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이제 그 노원구 상계동으로 가볼게요. 네. 이 상계 주공 이제 3단지 같은 경우는 노원역 근처에 있잖아요. 네. 자, 네. 앞으로 이제 노원역 근처에
아파트를 사뒀을 때 과연 좀 시세 차익이 좀 올라갈 수 있느냐 이제 이거를 이제 보는 거고요. 우선 네. 지금 그 거주를 목적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세를 아니요. 끼고 좀 놔두는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건지 해서요. 아니 그냥 매수를 해가지고요. 네네네. 시세 나중에 차익을 목적으로 두시는 거예요? 아니 재건축이 언제 되는가. 아, 그런 재건축. 것도 네. 예. 자 일단은요. 네. 그 우선 그 노원구에 아파트 단지들이 많잖아요. 네. 예. 자, 이 아파트 단지들은 빠르면 이제 80년대 후반 그리고 이제 90년대 초반에 입주한 아파트들이 대부분입니다. 네네. 근데 지금 이렇게 이제 연한이 30년 이상 된 즉 네, 예. 지금 85년도부터는 건축 유한이 도래돼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86년은 내년부터 또 87년 내후년부터 이렇게 도래를 하기 때문에 이런 네. 어떤 그 사업 기간 같은 경우야 당연히 이 근처가 다 이제 몇 년이면 해당이 될 수 있다라는 좋은 여건은 있어요. 네네. 근데 막상 재건축을 하는데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될 추가 분담금이 많아지면 그 또한 사업성 갖고 따졌을 때 이익이 안 된다면 가격이 올라서 주기에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층이냐 중층이냐라면 대부분은 이제 중층 아파트예요. 네네. 그래서 대지 지분을 놓고 본다면은 저층인 5층이야 아파트하고 여기처럼 뭐 10층 이상 된 아파트하고 비교를 했을 때 대지 지분이 작거든요. 네. 그럼 조합원들이 내야 될 추가 분담 금액은 어느 정도는 조금 높은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이 된다 손 치더라도 네네. 기대감만 꾹 차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 값을 치르고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큰 이득은 없어 보인다 이렇게 보여요. 아, 네, 그러세요. 네, 그리고 네. 단지 왜냐하면 여기 근처가 시세가 평당 1000에서 1200 사이거든요. 네. 이렇게 돼서 추가 분담금을 내서 평당 1500, 2000 정도 될 수 있느냐라고까지 생각한다면 그 정도의 지역의 어떤 아파트 단지 형태로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이득은 네. 없다고 판단을 해보는 네. 거고요. 단지 이 노원역 근처 같은 경우는 일단 호재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이쪽 그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 하고요. 네. 그 창동 차량 기지가 네. 일단은 그 복합 개발지로 서울시에서 일단은 발표를 한 곳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의 임기가 2018년까지인데 그때까지 안에는 분명히 어떤 계획이 섰으면 실질적으로 착공에 들어가는 그런 단계 수준은 밟을 거예요. 네. 그렇게 봤을 경우에 이 근처 여건이 워낙 노원역 근처가 더블 역세권이기도 하지만 뭐 백화점이라든지 거주할 때 인프라는 굉장히 잘 갖춰 있어서 현재 모습도 좋지만 여기에 또 다른 어떤 좋은 형태의 쇼핑몰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한 것들이 시설이 들어서게 된다면 이 근처의 아파트 가격은 소폭 오를 가능성이 또 있는 거죠. 그런 네. 차원에서 투자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네, 단순한 그 전세 끼고 뭐 얼마를 투자를 했을 때 네.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3단지 뭐 4단지 5단지 이런 식으로 노원역 근처가요. 어느 정도 좀 가격이 올랐어요. 사실은 그런 분위기 때문에 네. 반영이 돼서. 그래서 네. 지금 시점에 조금 그런 분위기의 상승기를 타서 계속 오르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굳이 네. 이쪽을 컨택을 하게 된다면 네. 만약 지금 아까 얘기한 뭐 창동 차량 기지에 대한 개발이 들어서기 전 그리고 지금 시장이 조금 죽게 되는 그런 어떤 비수기에 맞아들였을 때 그때를 네네. 노리고선 투자를 해본다면은 네. 약간의 시세 차익은 좀 기대 거둘 네. 수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내년 정도에서 한번 들여다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 다시 한번은 여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재건축 그리고 또 어떤 기대에 섞이면 여기 말고도 실질적으로 저층 주공 아파트 단지들이 개발해서 얻을 이룰 수 있는 곳들이 있어요. 네. 방송 말고 또 세미나에 오시거나 개인 상담을 네. 통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네. 좀 다른 곳에 투자도 한번 염두를 하시고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또 둘러보시고 한 번 더 연락 주세요, 시청자님.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2077-6330번 통해서 전화 받아요. 다음 분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느 곳 궁금하신가요? 제가 지금 시흥동에 있는 벽산 아파트 42평에 전세로 살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이거를 매수를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 사버릴까? 예.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계속 전세로 그대로 놔두는 게 좋은지 아니면 매수를 하면 네네. 향후 전망이 좀 어떨지 네.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좀 전화를 드렸거든요. 예, 시흥동에 있는 벽산 아파트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번 가늠해 볼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예,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그 금천구 시흥동에 이제 벽산 아파트 단지 하면 그야말로 관악산 자락에 이렇게 공기 좋은 그 아파트 단지면 이기 때문에 또 단지 크기도 작지 않고요. 몇천 세대가 되죠. 네. 자, 그런 상태에서 살기에는 나쁘지는 않은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근데 이 주변 여건을 봤을 때 제가 이렇게 지도로 금천구 시흥동이라는 곳을 이렇게 했을 때 서울시에서는 그나마 가장 조금 환경이 조금 약간 떨어지는 이 정도가 아니겠느냐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많은 수요층들이 몰릴 만한 그런 어떤 매력적인 곳은 아니다. 즉 교통적인 부분이라든지 교육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인근에 오히려 광명보다도 못 미치는 또 다른 어떤 관악구라든지 이런 쪽 또 아래쪽에 안양이라든지 이런 쪽보다도 오히려 못 미치는 어떤 주거 환경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단점이 있어요. 자, 하지만 여기가 지금 시세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평당 1,000만 원이 안 되거든요. 네. 아마 40평대라고 해더라도 한 3억대 중반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네. 자, 그런 상태에서 전세 비율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일단 이 지역에서 사기에는 조금 굳이 시세 차익을 보기에는 좀 어렵겠지만 내가 진입하기에 전세 비율도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매매 금액이 3억 중반이 돼요. 전세가 뭐 2억대 후반이거나 아니면 3억에 거의 가깝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충분히 전세금 밀어 올라가면서 매매금이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은 조성될 수 있어요. 단지 지금 금액선에서 금액이 막 5% 10% 이렇게 뛰어넘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거는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실제 내가 거주를 하면서 나는 여기가 너무 괜찮다 생활하기에 그래서 여기가 시세가 더 떨어지지만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구입을 한다면은 그거는 찬성입니다. 자, 하지만 반대로 여기를 사서 차라리 전세 사는 것보다는 구입을 해놓고 집값이 올라서 시세 차익을 조금 거주하면서 거두기를 기대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기대하실 필요는 없다예요. 그래서 이건 주관적인 판단에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세를 살고 있는데 굳이 전세에서 매매를 사는데 진입장벽이 낮은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부담 없이 이렇게 구입을 해도 나쁘지는 않다예요. 왜냐하면 이 근처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뭐 금천 구청역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시세가 뭐 1,500선에서 1,700선 이상으로 굉장히 지금 많은 좀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많은 수요층들이 몰리는 반면에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고요. 꾸준히 가격이 올라가기는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낮아지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변에 빌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빌라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주거 선호도는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따진다면은 여기에 40평대보다는 사실은 30평대나 20평대가 훨씬 더 유리할 겁니다. 다만 얼마라도 시세 차익을 거둔다면. 단지 내가 40평대 전세 살고 있는데 조금 그냥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타고 싶다라고 한다면 주관적인 성향에 의해서 이거는 결정하셔도 손해보실 일은 아니다. 이렇게는 답변 드리고 싶어요. 네. 잘 시청자님, 판단하셔서 스스로 결정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네. 예, 시청자님 좀 도움 감사합니다. 되셨길 바라고요. 추후에 또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표님 이렇게요. 우리 시청자님처럼 뭐 월세나 전세비에 대한 어떤 부담도 일부는 좀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이 매수로 전환하려는 그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어떤가요? 굉장히 많죠. 지금처럼 시장이 한 뭐 몇 년 동안 5, 6년 동안 네. 가격이 계속 이렇게 하락을 했을 경우에 집값이 올라가는 게 두렵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 지금 전세 금액은 꾸준히 올라설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에 전세금이 또
올라서 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분들한테는 과감히 네. 조금 약간의 웃돈을 더 주더라도 매매로 갈아타는 게 네. 효율적이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네, 또 상황에 따라 또 다른 답변이 나오실 수도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모두 이 상황이 내 상황과 똑같다라는 생각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눴어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입니다. 돈 될 만한 매물 꼽아놓고 있어요. 2077-6391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오늘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권 대표, 지혜나우징 배은용 소장 두 분과 함께 할게요.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박일권 대표님의 매물부터 보도록 합니다. 어느 것 준비하셨습니까, 대표님? 네, 최근에 이제 금융시장이 굉장히 이제 불안정한데요. 이럴 때일수록 투자의 기본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부동산 투자하실 때 투자의 1순위 지역 어디냐? 바로 강남권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강남권 중에서도 개발호재 플러스 실거주자가 받쳐주는 지역 바로 어디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지역 강남구 도곡동으로 가볼 텐데요. 도곡동 하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파라군을 대표하는 정말 실수요자가 받쳐주는 지역이고요. 주변 지역에 강남 대로변을 중심으로 많은 개발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고 또한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위기상을 돌파할 수 있는 지역과 매물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주목해야 될 점은 주변 지역에 신축 주택이 거의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수급 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지역으로서 향후 희소 가치에 따른 시세 차익 충분히 다 얻어갈 수 있는 탁월한 입지 또한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1번지로 잠시에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배은용 소장의 물건 보겠습니다. 두 가지 준비하셨죠? 네, 오늘 준비한 곳도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의 핵심 지역하고 그중에서도 정말 초역세권인 매물을 준비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아마 투자하실 때 기준을 아마 두 가지 정도 보실 것 같은데요. 강남에 혹은 대형 개발 호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이 내 물건이 금액이 올라갈 수 있는지 하고요. 초역세권이어서 전월세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공실 염려가 없는지라는 거를 좀 유심 있게 보시겠는데요. 강남구 핵심 지역 중에 삼성동의 대형 개발 호재를 직접 받는 곳, 강남구 대치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동 인근에 매물이 직접 나온다면 좋겠지만 삼성역과의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향후에 공실 염려뿐만 아니라 시세 차익이 충분히 가능한 매물이고요. 두 번째 매물은 서울의 중심, 서울시 중구 신당동 매물을 준비했습니다. 중구는 제가 지금 직접 살고 있는데요. 강남이든 뭐 종로동, 시청이든 명동이든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하지만 지금은 중구는 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이 투자 적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천만 원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매물을 준비했습니다. 향후에 의료 관광 지구라든지 어떤 역세권 개발에 의해서 시세 차익이 충분히 기대되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물건 준비해놓고 있는데 하나씩 열어볼까요? 강남권 매물 먼저 보도록 합니다. 강남구 대치동 다세대 주택 살펴보겠습니다. 분당선 한티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 위치해 있는 매물입니다. 올해 12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6층 건물 가운데 5층입니다. 매매 금액 2억 1천만 원, 전세 보증금 1억 6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5천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대치동 매물 살피러 가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고 가면 좋을까요? 네, 강남 지역을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호하는 이유는 아마 분명할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매매 가격과 전월세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아마 강남 지역을 굉장히 선호하시는 건데요. 안정적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선호한다는 것이고요. 여러 사람들이 선호하다 보면 향후에 황금성도 뛰어나다. 그리고 강남의 시세 차익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향후에 투자 가치도 매우 뛰어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1, 2년을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인데요. 지금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 개포주공 이주가 시작했기 때문에 이주가 최소 3, 4년은 지속이 되고요. 또한 삼성동에 가보시면 함전부지라는 어떤 그런 간판이 없어지고 지금 현대모터스그룹이라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그만큼 개발이 임박했다는 거고 서울의료원 부지도 오늘 공개 입찰, 낙찰이 오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삼성동 개발을 바라보면 향후 6, 7년 동안 개발이 지속적으로 연속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곳에 투자를 해야 가장 안정적일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강남권에도 투자하지 말아야 할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개발이 분명히 지금 시작되고 있는 곳이고요. 그거를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지금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지적인 매력 하나하나 따져보자고요. 교통 괜찮은지, 주변의 생활시설 편리하게 잘 갖춰져 있는지 점검해 주시죠. 네. 앞서 삼성동 개발을 직접 영향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본 매물은 분당선 한티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티역에서 한정거장만 올라가면 선릉역이고요. 한정거장 더 가면 삼성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역까지 지하철로 이용했을 때 10분대로 접근이 가능하다. 그래서 삼성동의 개발을 직접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 근처에는 테헤란로로 출근하는 직장인들도 굉장히 많이 살고 있고 삼성역까지도 도보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분명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삼성동하고 20분대 혹은 30분 정도면 걸어서도 출근이 가능하다는 것은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삼성역 주변에 투자를 못하셨다면 아마 이곳이 그런 투자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바로 롯데백화점하고도 한 3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판교 현대백화점이 오픈을 했는데요. 아마 굉장한 이슈를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저도 어떻게 오픈이 됐는지 어제 다녀왔는데요. 평소 때 사람보다도 한 7, 8배에서 많게는 10배 정도 주변에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강남권에 어떤 그런 큰 대형 백화점들이 몇 곳 없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이 매물 앞에는 백화점을 내 집 슈퍼처럼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백화점이 지금 롯데백화점이 한티역의 리뉴얼 중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 더 어떤 집객 요인이 더 많아지면 이쪽에 더 시너지 효과 또한 상권 발달에도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개발 호재 점검하겠습니다. 개포지구 앞서 말씀 주셨는데 이거부터 한번 볼까요? 네. 부동산에 투자할 때 포인트로 가져가셔야 되는 거를 제가 지속 말씀드린 게 첫 번째가 입지입니다. 양재천을 넘어가면 보시는 주황색 그립처럼 개포중이 1차에서 8차 그리고 개포 시형까지 15,000세대가 지금 이주를 대기하고 있는데요. 개포주공 2차가 이주가 완료가 됐고요. 개포주공 3차 그리고 개포 시형이 올해 안에 이주가 시작이 됩니다. 9개 단지 중에서 이제 이주가 한 단지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일 생활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대치동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작되는 호재를 바로 영향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계속 말씀드린 삼성도 개발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1, 2위 그룹인 재계, 현대, 삼성과 정말 불꽃 튀는 눈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1차전은 현대그룹이 승리로 끝났지만 지금 오늘 입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서울시의 향후에 어떤 메커니즘의 흐름은 마이스 산업입니다. 이 마이스 사업의 중심이 될 곳이 누가 뭐래도 서울에서는 지금 삼성동 주변이거든요. 현재 있는 코엑스뿐만 아니라 아셈타워와 지금 그 한전 부지와 의료원 부지까지 완성이 된다고 하면 정말 최대 개발 호재로 인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물 보러 가겠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매물이고요. 어떻게 지어지게 될지 가격 체크해 주시죠. 네, 총 6층으로 지어지게 됩니다. 본 매물 근처에는 단독이나 2, 3층 정도의 건물밖에 없기 때문에 6층으로 지어진다고 하면 굉장히 큰 랜드마크가 될 것이고요. 내부 역시도 보시는 그림처럼 오피스텔형 구조로 해서 풀옵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젊은 임차인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요? 네, 매매 가격은 2억 1천만 원입니다. 보통 강남권 내에서 불량 원룸을 보실 때 금액이 요즘은 2억 2천, 3천 정도에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가격 경쟁력이 주변보다 2, 3천만 원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월세 수익을 원하실 때는 투자 금액이 약 3천만 원이기 때문에 소액 투자도 가능한 장점이 있다. 그러면서 향후 시세 차익과 월세 수익은 덤으로 가져가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치동 매물 첫 번째로 살펴드렸어요. 매수하실 때 어떤 거 유의해 볼까? 요거 좀 고민해 볼게요. 어떤 것들 떠올려 볼까요? 네, 백화점도 가깝고 진짜 한 티역에서 가깝다는 거를 제가 지속 강조를 했고요. 또한 삼성역에 직접 영향을 받는 곳이라고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그만큼 이곳에 오셔서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직접 걸어보시고요. 삼성동까지도 한번 삼성역까지도 가보시는 것도 좋은 투자 유의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부 어떻게 지어지는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셨을 거예요. 대치동 매물 첫 번째로 점검해 드렸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하시죠. 두 번째 매물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강남구 도곡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3호선 신분당선 양재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입니다. 올 12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5층 건물 가운데 4층 소개해드립니다. 매매 금액 2억 6,5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4천만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 2,500만 원 내다보는 매물입니다. 옆 동네로 한번 가볼게요. 도곡동 매물 살피러 가겠습니다. 자, 박일권 대표께서 준비하셨는데요. 어떤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네, 앞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지역 어디냐라고 하면 바로 대형 개발 호재가 있으면서 실거주자가 정말 받쳐주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강남권에서 도곡동 하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강남 8학군을 대표하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실거주자가 정말 거주를 원하시는 지역이고요. 본 매물은 특히 양재 역세권, 3, 4분 거리 1차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으면서요. 강남대로변에 접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강남대로변을 중심축으로 한 많은 개발 호재들, 즉 뭐 강남권의 지하도시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삼성동 국제업무 교류단지의 개발, 또한 서초동 롯데칠성 타운 부지 개발 지역까지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지근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발 호재 수혜를 바로 얻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뭐 발표한 것처럼 신분당선 역세권 또한 도심권 용산을 거쳐 경유해서 도심권과의 그런 개통 소식, 착공 소식도 올 하반기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강남권에 추진되는 대규모 개발 계획에 직접적인 수혜를 얻는 탁월한 입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본 지역은 정말 임차 수요가 걱정이 없는 지역입니다. 본 매물 거의 대부분 이제 계약이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본 매물 보시고 투자하신 분들 한결같은 말씀이 정말 이 지역은 임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투자에 나서셨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강남대로변에서 접해 있고요. 뱅뱅사거리 1, 2분 거리에 초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변 지역에 투룸 신축주택 아예 없습니다. 그만큼 투룸 주택의 희소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고요. 최근에 이렇게 신축주택을 찾는 뭐 신혼부부라든지 아니면 그 자녀 교육 때문에 많이 오시는데 특히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개포동 이주수요까지 지금 합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전세를 오신다라고 표현한다고 했을 때는 적정가면 정말 줄을 서 있다고 표현할 정도고요. 임대 수익도 안정적 높은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지역은 임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정말 꾸준하게 정말 소리 소문 없이 집가가 올라가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임대가와 집값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특히 플러스 알파로 해서 양재 역세권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역세권 개발 계획이 발표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 이 역세권 개발이 확정돼서 실현됐을 때는 단기간에 가격 상승이 큰 폭으로 일어날 수 있는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모두를 갖추고 있는 그런 미래 가치가 더욱더 주목받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 걱정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계세요. 이 말은 부동산 투자의 최적인 조건 아니겠습니까? 한번 진짜 들여다보자고요. 입지적인 여건이 그렇게 훌륭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임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정말 탁월한 입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3호선과 신분당선이 다니는 양재역성 3, 4분 거리 1차 역세권이고요. 위쪽으로 걸어서 한 6, 7분 정도만 올라가시면 바로 2호선 라인 강남대로변이고요. 바로 뱅뱅사거리 강남대로변을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학군과 자연환경적인 그런 환경들, 그런 인프라시설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임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특히 주변 지역의 아파트값, 전세값 굉장히 비싸게 우리나라 최고가 아파트 형성돼 있는 반면에 주변 지역 신축 투룸 주택 아예 없습니다. 거의 넓은 고급스러운 3룸이나 원룸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투룸 주택의 시소 가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탁월한 입지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한 집가 상승, 임대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입지적인 여건 봤고요. 앞으로 투자를 한 이후에 매물 가치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까? 개발 호재들을 통해서 또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재? 어떤 것들 먼저 설명 주시겠어요? 네, 집값과 지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큰 호재들이 받쳐주는 지역이어야 되는데요. 본 매물 강남대로변에 접해 있으면서 향후 지하철역으로 세내정거장이면 바로 삼성동 국제업무 교류지구, 바로 강남역 앞서 말씀 10분 안에 이용할 수 있는데요. 바로 삼성타운 바로 옆에 롯데칠성타운 부재 개발도 기다리고 있는 지역이고요. 특히 올 하반기에 신분당선 착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 4년, 4, 5년 후면 이런 신분당선 연장선의 그런 개통, 후광 효과를 바로 얻을 수 있는 지역이고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제2의 판교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빠르면 내년 초부터 공사에 들어갈 텐데 최근 판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주거지역 어디를 선호하느냐? 바로 강남 학군이 가장 좋은 도곡동, 이 양재 역세권 중심 축으로 해서 많이들 매입과 그런 임대를 많이 의뢰하시는데요. 집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개발 호재를 다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런 대규모 멤버드급 개발 호재와 이런 광역철도망과 신분당선 역세권 착공 소식도 기다리고 있으면서 자체적인 역세권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큰 호재를 두루 갖추고 있는 매력적인 지역과 개발 호재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곡동 다세대 주택 살펴보고 있습니다. 건물 한 연말쯤 준공 완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표님 어떻게 지어질 예정일까요? 네, 지금 한참 공사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 하반기는 입주 가능하다. 특히 주목해야 될 점은 본 매물은 이제 강남권에서 고급 주택을 전문으로 시공하는 그런 시공업체도 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입 내외장 마감과 고퀄리티의 다세대 주택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추천드린 매물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의 더블 역세권의 초역세권의 매물들이 1차고요. 두 번째는 이면도로 코너에 위치하고 있는 매물. 본 매물 또한 이면도로 코너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5층 중 4층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굉장히 뛰어나다. 막힘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세입자들의 그런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매물이고요. 투룸 구조, 약간 컴팩트한 사이즈 10평형이 약간 안 되는 투룸 구조지만 3베이 구조로서 굉장히 채광이 유리하고 기본적인 당연히 엘리베이터 시설과 안정적인 보안 시설들 다 갖춰져 있고 기본 풀옵션이 다 제공되기 때문에 이런 강남권 특히 도곡동을 거주를 원하시는 세입자들의 그런 높은 임대 수익률을 꾸준히 받을 수 있는 자체적인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매 가격은 어떤지, 임대 수익 어떻게 계산해 볼 수 있을지 점검할게요. 분석 부탁드려요. 네, 투자를 했을 때 높은 수익률과 시세 차이가 얻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입지와 매매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본 매물 강남권 최저가 매물입니다. 본 매물 매매가는 2억 6,500만 원. 전세를 놓으셨을 때는 약 보수적으로 2억 3천에서 4천만 원이면 2, 3천만 원에 정말 소액 투자 가능하시고요.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는 보증금 3천, 월세는 110에서 120만 이상. 본 매물 또한 임대 조건부 잔금입니다. 임대가 맞춰진 후에 잔금하실 조건이기 때문에 임대 걱정 전혀 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임대 조건부 잔금이 가능한 이유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뛰어난 입지와 건물의 퀄리티가 보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3박자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2, 3천만 원대에 정말 강남구 도곡동에 신축 투룸주택 투자할 수 있는 기회고요. 연간 수익률 보수적으로 말씀드린 두 자릿수가 넘는 안정적 높은 임대 수익률 꾸준히 얻어가시면서 주변 매물들 3억대를 다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매물에 비해서도 3, 4천만 원 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단기간 안에 전세가 기준으로 환산해도 3, 400% 이상의 시세 차익을 충분히 얻어갈 수 있는 매입과 동시에 시세 차익을 발생했다
찾고 편할 정도의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모두 다 갖추고 있는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곡동 매물입니다. 간단하게 유효사항도 챙겨볼까요? 네, 항상 투자를 할 때는 수급면, 수요와 공급을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가치에도 수급이 굉장히 유리하고 앞으로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이런 수급면에서 최고의 입지와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도곡동 매물이었습니다. 확인하시죠. 마지막 매물 하나 남겨놓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중구 신당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6호선 신당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입니다. 올 12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5층 건물 가운데 4층 소개해드릴게요. 매매 금액 2억 5천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3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2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매물 신당동입니다. 투자 포인트 먼저 챙겨드릴게요. 수장님. 네, 매매 가격이랑 투자 금액을 보시고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중구 신당동인데 투룸 주택인데 실제 투자 금액이 2천만 원이다.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지금 추천 포인트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평가대에서 매매가는 낮지만 임대가는 지금 강남과 굉장히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이 지금 굉장히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건데요. 종로구와 중구는 기존 예전부터 CBD 지역으로 해서 서울에 변하지 않는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은 상업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주택은 굉장히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주택이 있더라도 굉장히 노후화가 심하고 낙후화가 됐기 때문에 신축 주택은 지금 매매가의 전세가율을 보면 85에서 90% 정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하기에는 유리하면서도 향후에 안정적인 임대가도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서울의 중심이기 때문에 지하철이 촘촘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은 2호선과 6호선 신당역에서 도보 2,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5호선, 6호선 청구역에서도 도보 3, 4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2호선에서 6호선까지 도보로 걸었을 때 10분 정도면 다 도달할 수가 있고요. 동대문이라든지 종로, 남산 모두 다 접근성이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낙후되고 아직 개발 여력이 굉장히 큽니다. 약수에서 신당으로 연결되는 이 부분이 바로 역세권 개발이 충분히 가능한 매물이고요. 강남권의 역세권 개발법을 얘기할 때 강남권에서 역세권 개발은 서울시에서 1차 제외입니다. 그래서 역세권이 아무리 가깝다고 하더라도 건물이 높이 올라간다고 해도 그거는 작년에 용적률 상한 때문에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것이지 역세권 개발이 할 수 없지만 이곳은 그런 향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투자 가치가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지적인 여건들을 투자 포인트에서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 외에 우리가 챙겨야 할 특징도 있을까요? 네, 일단 입지를 또 다시 한번 접해드리면요. 아마 서울 살면서 남산이나 청계천 이런 종로나 명동 같은 곳에 얼마나 자주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본 매물이 있는 곳은 바로 같은 생활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대문과도 도보 10분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직주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바로 신당이나 약수유 근처에 굉장히 많이 살고 있고요. 또한 동호대교나 어떤 지하철을 이용해서라도 강남권에 10에서 15분 정도면 도달할 수 있다. 그리고 신당에서 200m, 청구에서 400m 정도 떨어져 있는 초역세권 입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입지적인 여건 외에도 개발 호재들 챙겨봐야죠. 미래 가치를 우린 내다봐야 되니까요. 네. 투자했을 때 어떤 개발 호재들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할까요? 네,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중구에 의료 관광단지가 지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동대문에 DDP라든지 아니면 큰 극장을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도 많지만 중국이라든지 해외 여행객들이 캐리어를 들고 바삐 움직이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쪽은 관광 의료 특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본 매물에서 지하철로 이용하거나 도보로 걸어도 지하철 5분,
도보로 걸었을 때는 15분 정도면 충분히 다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점차적으로 개발이 되면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약수 신당 부분은 아직도 굉장히 노후화가 된 지역입니다. 약수역에 고가 도로가 지금 없어지고 지금은 그냥 평평한 도로가 되어 있는데요. 서울시 중장기 계획을 보면 이런 계획들이 철거가 되는 것들이 그냥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계획을 보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약수에서 신당 부분은 분명히 역세권 개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향후에 시세 차익이 굉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물건도 연말쯤 준공 완료될 예정입니다. 건물 네. 특징 살펴주시죠. 네, 총 12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총 6층 중에 5층 건물이고요. 보시는 사진처럼 이곳은 3개 동이 연결된 단지형 다세대 주택입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주차 공간도 넓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안에 어떤 커뮤니티나 어떤 그런 시세 차익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건축주가 지정한 전문 관리 업체가 전월세부터 해서 어떤 AS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굉장한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투룸의 거실, 3베이로 구성된 그런 반듯한 구조의 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매 가격 살펴주세요. 네, 매매 가격은 2억 5천입니다. 하지만 전세 가격이 지금 2억 3천. 매매 전세가율로 봤을 때는 약 90% 정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이 2천만 원 정도고요. 초역세권에 있는 매물을 서울의 중심인 중구에 있는 게 2천만 원 투자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매매가는 저평가되어서 낮지만 임대가는 강남과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월세 수익형 부동산으로 활용하셨을 때 보증금 3천에 80만 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수익률도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구 신당동 매물 저희 살펴보고 왔습니다. 이 정도 정보 이제 다 전해드렸는데요. 유의할 점 마지막으로 챙겨드릴게요. 어떤 것들이 염두에 둘까요? 네. 초역세권의 매물이라고 계속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그만큼 주변에 비슷한 매물이 있는지, 얼마나 노후화돼서 신축이 얼마나 필요한지 직접 방문해 보시고 그 입지에 세계동 단지형이 들어왔을 때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한번 직접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직접 가보셔야 됩니다. 중구 신당동 매물 살펴보고 왔습니다. 확인하시죠. 네, 세 가지 매물 살펴드렸는데요. 방송 이후에도 전화 주세요. 많이 물어보셔야 됩니다. 직접 가보기도 하셔야 되고요. 2077-6391번 통해서 전화 접수 받을 거고요. 오늘 지혜나우징 배은효 소장,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권 대표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